지난주에 보스턴에 갔다가 우연히 필립 가스통 전시를 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전시하고 필립 가스통 그림하고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의 작품에 주로 사용된 주제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코믹한 그림하고는 다르게 좀 심각한 서사들인데, 그건 KK단에 대한 어릴 때의 기억하고 동생한테 일어난 사고와 동생의 죽음입니다. 특히 이 KKK단을 나타내는 두건을 쓴 캐릭터들 때문에 회고전이 몇 년 동안 미뤄지기도 했다고 해요. 이 필립 가스통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죠. 이 만화적인 캐릭터들, 재밌는 캐릭터들하고 이 선들, 그 다음에 독특한 색채들이 조합하고 붓질들의 조합. 그러한 이 회화적인 요소들이 주는 쾌감하고 이 그림하고 연관된 서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극과 극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모임인 KKK단을 상징하는 두건을 쓴 캐릭터들, 그리고 동생의 목숨을 앗아간 핏빛 사고 현장이 그의 그림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주제들은 대부분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주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 열광을 해요. 저는 이것만 봐도 이 서사만으로는 이 서사 안에 담기지 않는 그림의 어떤 여분의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그림에서 열광하는 부분은 색채들이 좋아, 코믹한 형태들, 감각적인 붓질이지 큐클럭스 클란을 연상케 하는 두건이나 동생의 죽음과 연관된 서사가 아니죠. 만약에 이 서사들이 그림을 설명해주는 전부라면 그림은 그냥 서사에 대한 종속 서사가 되거나 그냥 일러스트일 뿐이죠. 그 그림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서사에 지배를 받고 있어서 서사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또 그림으로 뭘 그렸건 간에 우리는 그 감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서사를 이용해야 돼요. 그림이라는 건 하나의 언어이긴 하지만 발음할 수 없는 언어니까요. 그래서 이 회화가 보여주는 시각적 정보의 대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프레임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우리가 서사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각적인 정보를 인식도 못한 채 그냥 지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이미지들, 형상들하고 언어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감각 중에 이 후각만 언어 중추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은 각 감각을 표현하는 고유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후각만 없어요. 빨강, 노랑, 원, 사각형 이런 것들은 시각적인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리고 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신맛 등등 이런 맛들에 대한 표현도 있어요. 맛 자체에 대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 계명도 있고요. 음에 대한 표현도 있고, 거칠고 매끄럽고 그와 같은 어떤 이 촉각에 대한 표현도 존재하는데, 후각만 그 고유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죠. 이게 언어 중추랑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색형이 전달하는 정보도 우리의 언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설명할 때 색형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빼고 모든 장르의 지식을 빌어다가 그림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형상 중심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은 이 색형이 보여주는 고유의 의미를 서사와 연결하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작용이에요. 기본적인 작업이에요. 이 색형 정보가 서사하고 1:1 대응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서 간단한 건 아니지만 가능은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그래서 이 필립 가스통의 그림이 보여주는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시각이론, 부도이론으로 그 의미를 읽으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필립 가스통의 그림에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한글 자모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수평선, 수직선 같은 그런 선들, 그 닮은 선들이나 뭐 형태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형태들은 한글이 자모 체계 내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제 이론을 통해서 억지로 필립 가스통의 그림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은 마치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그어놓은 선들을 보고 한글을 아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한글의 체계 안에서 그 선들을 읽어내겠다고 하는 거하고 같아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 형상 언어라는 거, 새로운 언어를 이해할 때 아마 제가 좀 아까 설명했던 이러한 사고방식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론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방해가 됐던 생각이 바로 이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론을 만들 때 어떤 기대를 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화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론을 만들어서 그림을 읽을 수 있게 되면 그 의미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무의식 중에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제가 그림을 읽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그런 무의식적인 기대를 보였고요. 근데 이 생각이 미신적인 생각인 거죠. 이 색형이라는 언어를 이해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림의 의미, 즉 이 색채와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고유한 의미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작가가 의도적으로 의미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 그림에서 중요한 의미가 발견되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이거는 약간 신내림과 같은 거겠죠. 어떤 중요한 의미가 저기에 존재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그게 작가의 무의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생각은 이게 미신이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건 작가가 무당이겠죠? 예. 서사가 그림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서사 중심적인 사유가 기승전결이라는 선형적 의식 흐름 안에 있는데 기승전결인 선형적 의식 흐름 안에 전혀 선형적이지 않은 그림의 언어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형상은 이 다른 방식의 의식의 흐름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양한 의식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의식의 흐름을 근원적인 질서로 갖기 때문에 이 서사적인 해석이 그냥 일직선으로 선형적으로 흐르는 서사적인 해석하고만 대응을 시키면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의 형상 언어는 이 기승전결이라는 선형적인 의식의 흐름을 나타내는 서사에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서사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서사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생겨서 그런 거냐, 이건 약간 닭과 달걀의 문제 같기도 한데 어쩌면 우리의 의식 차원이 아직 이 선형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반영이 돼서 서사도 그렇게 형성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부분을 이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소를 해야 우리의 의식이 좀 더 진보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결국 이 형상 중심 사유는 우리의 이
제한된 서사에 예속되어 있는 이 선형적인 사고, 1차원적인 시간의 흐름에 갇힌 서사의 세계를 확장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이 부도 이론이라는 거는 색채와 형태를 이용한 새로운 언어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문자 언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의미를 꿰어내는 체계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색형 고유의 의미 체계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라면 그 의미를 읽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립 가스통의 그림의 의미를 제가 읽을 수는 없어요. 또한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예술의 세계, 현재의 그림과 예술의 세계가 제가 추구하고 있는 예술의 세계와 전혀 다른 지점이 되는 거죠. 지점을 만들어주는 어떤 경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하고 체계가 존재하는 세계는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필립 가스통의 작품은 여전히 우리의 주관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필립 가스통의 그림이 우리를 매혹시키는 부분은 큐클럭스 클랜에 대한 서사도 아니고 무슨 동생의 죽음에 대한 서사도 아니고요. 그림에 나타난 이 색채와 형태를 통한 그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하고 관계된 그 에피소드들이 그의 그림을 이루고 있는 본질적인 표현 방식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서사가 담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 부분에 새로운 정보가 있고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고요. 바로 그 부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게 부도 이론의 역할입니다.